자, 안녕하세요. 36회 푸른밤 다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원래 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켤까 했어요. 왜냐면은 오늘 러닝 시간이 늦어져서 머리를 말려고 이러면은 10분은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시작 시간이. 그래서 10분이나 넘어가면은 공지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써놨었는데 지금 지웠습니다. 왜냐면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제가 방송을 켰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머리를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로 지금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중을 재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머리에 물기를 다 말리고 나서 체중을 재는 게 딱 마지막 루틴인데 뭐 방송 끝나고 머리 말려 있으면 재면 되지. 그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눈 뜨자마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진짜로 뭐랄까 너무 회의감 들고 인생에 회의감이 막 들면서 내가 왜 사는 거지? 갑자기 나는 왜 살까? 나는 생각해보면은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참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노력들이 이게 될까? 나보다 즐기면서 더 독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평생 노력만 하다가 끝날까? 의미 없는 시간이 될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 하고 싶은 걸 나중에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다른 걸 해야 된다 생각하고 참고 그것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나 나중에 내가 목표를 이뤘을 때 얘기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나?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진짜 아침부터 너무 우울한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사실 나는 모르겠는 게 아니야. 알기 때문에 더 우울해. 왜 아냐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늘 말하지만 저는 인생을 즐긴 시간보다 노력한 시간이 더 많아요. 즐긴 시간보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7대 4? 7대 4는 비율이 안 맞네. 6대 4 정도의 비율. 6이 노력, 4는 즐긴 거. 이 정도 비율이라면 나는 진짜 한 9대 1 정도? 왜냐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었으니까 9대 1 정도 비율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분명히 나중에 훨씬 더 좋게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이 성공을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평생 그 사람 밑에 자리 그냥 있는 건가? 그냥 누군가의 우리 뭐 어디 올림픽이든 뭐든 메달 따면은 1등, 2등, 3등 발판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저 누군가의 발판인가? 발판으로서의 삶으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우울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그런 거야. 근데 진짜로 사실 늘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면은 여기서 더 절망적이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소양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아랫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판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발판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발판이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있기 싫은 거지만 늘 말합니다. 발판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그것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그거에서 만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안 느낀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야.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혜정이 어서 오고, 냉정하게 봤을 때 혜정이가 어서 오고, 김현경님 안녕하시고,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럼 내가 나라는 사람이 진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는가? 정말로 떨어지는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얻어온 어떤 성과라든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제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제 결론은 언제가 될지 그것은 내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언제 성공할지 그것은 내가 섣부르게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면 그걸 내가 스스로 말하는 순간 내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내가 어떻게 줄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위험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나는 그 변화를 주는 게 싫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은 나에게 주지 않겠다. 하지만 해서 안 될 놈은 절대 아니라는 거. 해서 안 될 놈은 절대로 아니라는 확실한 결론은 내가 찾았어요. 어떻게?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오늘 진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 저 사람들이 하는 일, 저 사람들의 성향, 저 사람들의 능력, 나와의 차이점, 어떻게 다른가, 스타트는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쫙 생각을 했는데 결코 내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단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내 마음이 지쳤을 경우가 유일한 실패의 변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더 단단히 하고 더 보듬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러닝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솔직히 종아리가 아직 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지면 아프더라고. 그 뼈 부분이 안 뛸까 했어. 근데 이거 안 뛰면 내가 마음이 너무 그래서 내일 하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이거 짧게 가도 일주일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우울감이 진짜 너무 우울하더라고. 너무 무섭고 진짜 눈 떴는데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딱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절벽 바로 떨어지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뛰고 오면서 생각 정리를 했는데 참 오늘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2개를 하고 뛰었어요. 참고로 무릎 보호대라고 해서 무릎에만 좋은 건 아니고요. 다 좋습니다. 사실 러닝할 때. 그래서 무릎 보호대 왼쪽 오른쪽 하나는 솔트가 준 거, 하나는 제가 산 거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고 뛰었더니 훨씬 낫네요. 일단 아프지 않아서 좋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나는 솔로 그거를 보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열등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열등감이 생기면서 인생에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오늘 아침에 빼고 단 한 번도 제가 못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내가 못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나는 솔로 거기 나오신 분들 내가 짧게 봤단 말이야. 보면서도 되게 그냥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말 한마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소개가 좀 그렇더라고.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비슷하다. 근데 지금 막상 현재 쌓아온 커리어를 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없으니까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지만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이런 게 생겼나 봐. 그래서 뭔가 좀 삶이 좀 캄캄해 보이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항상 생각이라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쉬우니까 끝없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끝없는 절망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5만 구독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저는 5만 구독자보다 중요한 거는 맨날 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1년 넘게, 2년 넘게, 3년 넘게 방송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안 돼. 근데 거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여. 정말 사이코 미친 돌 플러스 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야한 짓을 하거나 어찌됐건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상에서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나는 힘든 일이라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당장에 나만 해도 봐봐요. 내가 물론 시간이 없어 바빠. 그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쉬는 날 어떤 방송을 주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단 하루라도 내가 쉬는 날이니까 그날에 누구 생방송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당장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면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만약에 침착맨 아저씨로 예를 들면 나는 침착맨 아저씨 좋아해. 나는 침착맨 아저씨 굿즈 팔면 살 생각도 있어. 근데 멀어. 안 사. 택배로 시키긴 좀 그래. 이거는 그냥 얘기한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정도로 나는 좋아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좋아함에도 생방송에 내가 들어가질 않아. 근데 그렇다고? 그럼 생방 안 보냐? 아니야. 다시 보기로 봐. 그럼 봐봐. 그 정도의 슈퍼 월드 클래스 침착맨 아저씨조차도 생방송에 오게 하는 거를 하기 힘들어. 왜냐면 내가 결과적으로 안 갔잖아. 나라는 사람을 생방송에 들어오게 못했잖아. 그만큼 생방송에 누군가를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오게 한다는 건 진짜 힘든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의 타임테이블 속에 나를 녹여드는 나를 그 사람 인생의 타임테이블 안에 융화시키는 거거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바해서 말하면 이거는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결혼하는 것보다. 왠지 알아요? 결혼하면 남편 꼴 보기 싫거나 아내가 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 그러면 그날 말 안 해. 근데 뭐 물론 여러분도 제가 꼴 보기 싫으면 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 방송이라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꼴 보기 싫어도 그날 뭐 했나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꼴 보기 싫은 건 꼴 보기 싫은 거고 이 사람과의 이 시간을 함께하는 거 내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랑 이미 별개인 거야. 이 사람 꼴 보기 싫지만 내 삶에 있어.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막 갑자기 막 김정은 찬양을 하지 않는 이상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타임테이블 안에 이 사람을 도려내는 게 더 고통스러워. 그만큼 나와 하나가 돼 있어.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왜 했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러닝 뛰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신호등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등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초록불이 깜빡깜빡 끼고 있어. 진짜 좀 전속력으로 뛰어야 저길 건널 수 있어. 물론 전속력으로 뛰면 한 10초 정도 여유 남기고 막 차 삑삑 올 정도로 진짜 빨간불 깜빡 그건 거 아니고 남들이 보기엔 여유롭지만 나는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줘야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면 솔직히 저기 안 건너가도 되거든. 왜냐면 그냥 한 바퀴를 또 돌면 돼. 이쪽 블럭에서. 근데 만약에 저기를 뛰어가야 된다면 저는 그럼 좀 힘들잖아. 힘들 수 있거든. 내가 말하는 뛰어서 건너가야 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덱스씨 그 CF에서 뛰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으로 뛰어야 되는 거의 기준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횡단보도 빨간불 초록불 깜빡이네 뛰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덱스씨 정도로 뛰어야 되는 걸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 그 횡단보도 건너려고 뛰어가면 사람들 쳐다봅니다. 진짜 나 뛰어가면 바람 소리 들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다운님 그 동네에 그렇게 이상한 복장으로 뛰는 사람 다운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로 진짜 빨리 뛰기 때문에 빨리 뛰어야 될 때는 그래서 아무튼 얘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빨리 뛰고 나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분명히 숨이 차요.
분명히 숨이 차. 그러면 느린 페이스로 걷고 싶거든요. 걷는 게 아니라 느린 페이스로 뛰고 싶거든요. 평소에 키로당 6분 걸리는 페이스로 뛰었다면 뭐 한 6분 40초, 6분 50초 페이스로 뛰고 싶어. 근데 저는 6분 페이스로 맞춥니다. 페이스를 내리기 싫어요. 아니, 내릴 수 없어. 왜냐면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자, 드디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속도를 안 늦추고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러닝을 완수한다면 언젠가 생길 나의 아내가 정말 아름다울 것이고, 그 아내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필 것이고, 늘 웃음꽃이 피우는 우리 가족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좀 유치하지만, 속된 말로 그냥 학창 시절로 치면은 공부하면 뭐 남편 얼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걸 나는 아직까지도 인생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인생의 힘듦은 늘 찾아오고, 그때마다 힘듦을 극복하면 분명히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힘듦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부러지겠지만, 그리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힘듦이라면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굽혀야겠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바람이다. 난 그 정도의 탄탄함이 있다면 그걸 견뎌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정말 한 송이의 꽃이 돼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제 아내가 될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겠는데요.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남편 누가 도대체 너무 부담스럽겠는데? 나연이어서 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일요일이었잖아요. 제가 어제는 러닝 안 뛰었고 이틀 전에 러닝을 뛰었잖아요. 저는 러닝을 도심가를 뛰거든요. 도심가를 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로 치면은 압구정을 뛴다. 서울로 치면 압구정을 뛴다. 상수동을 뛴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노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쁠 사람도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해서 혹시나 기분 나쁘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주로 러닝을 밤 시간대 이렇게 하는데 거의 30분씩 뛰기 때문에 거의 방송 전에 밤이면 되게 늦은 시간이잖아요. 뛰면서 도심가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노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사람 생각이 확실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생각이 없긴 한데, 물론 겉보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겉 느낌이 되게 날티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날티나는 사람도 있고, 날티가 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많단 말이야. 진짜 많아.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런 사람들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만약에 홍대 쪽 거리랑 연남동 거리랑 걸으면 사람들의 느낌이 엄청 다르지 않나요?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그 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라. 인생 자체도 엄청 달라 보여.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날티나게 잘 노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차분한 느낌의 온화한 느낌으로 살고 싶어요? 감성적인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솔로 지옥 느낌이 좋아? 하트 시그널 느낌이 좋아? 한마디로 솔로 지옥 느낌을 살고 싶어요? 하트 시그널 느낌을 살고 싶어요? 물론 둘 다 살기 싫을 수도 있는데, 두 개로만 본다면 여기서 사람의 가치관이 갈리는 거야. 분명히 솔로 지옥처럼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트 시그널처럼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나는 매번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번 뛰면서 나는 솔로 지옥 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뛰면서 이 굉장히 술집 많은 이런 밀집 거리를 뛰다 보면 솔로 지옥 분위기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여. 진짜 엄청 외적인 것에 이렇게 좀 문신도 하고 남자들 막 몸도 막 우락부락 하면서 막 있어. 거기도 보고 저 또 제가 사는 곳은 연남동 느낌이니까 또 사람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약간 하트 시그널 느낌이 나거든요. 나는 늘 뛰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린 사람들은 저런 솔로 지옥 느낌을 좋아했다가 나이가 들면 하트 시그널 느낌으로 가고 싶어 하나? 그 생각을 내가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아닌 것 같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20살 이상 살았으면 이미 형성될 대로 가치관이 형성됐어. 그래서 자기가 삶이 어떻게 성공하든 말든 다 떠나서 솔로 지옥처럼 막 노는 거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멋있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좀 더 약간 멋있고 예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해. 그리고 약간 멋있고 예쁜 것보다 어떤 인생에 좀 의미를 두고 물론 그 사람들도 멋있고 예쁜데 내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멋있고 예쁜데 조금 더 뭐랄까 인생의 진중함을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그냥 쭉 간다고 봐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 뭐라 하지 마세요. 날티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날티나는 사람들. 결국에 날티나는 사람들, 평생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날티나는 사람으로 뽑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평생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고른다면 날티나는 사람을 고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 본인이 날티나는 사람이고 본인이 그런 그라운드에서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리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절대 찾지 않아. 대다수가. 근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리에 있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날티나고 싶어해. 얼른 난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트 시그널 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딱히 안 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유 중에 하나로 봐. 욕구가 왜곡돼 있어. 욕구가 왜곡됐어.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내가 즐겨왔던 삶이 일치하지 않아.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어떤 연애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생각이 비슷해야 형성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관계가 오래 가기라도 하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게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혼율도 계속해서 높아진 것도 그 이유가 크다고 봐.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자신이 즐겨왔던 삶과 내가 상대방,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고를 때는 자신의 욕구와 정반대된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깎아내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좀 즐기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즐긴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만나면 되는데 안 만나. 평생을 함께할 이유 절대 없어. 내가 왜 그런 애를 만나? 근데 자기는 그려내면서, 자기는 그랬으면서 상대방이 그러면 안 만나. 왜곡이 생겨.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연애가 줄어들고 결혼을 해도 그냥 서로의 감정을 되게 진솔하게 교류한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거나 자신의 본성을 숨기면서 결혼을 하니까 이혼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냉정하게 보면은 요즘에 비해서 옛날에 결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가 훨씬 더 이혼 많이 해야 되거든? 훨씬 더.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살기 힘들었어요. 훨씬 더 살기 힘들었어.
요즘에는 뭐 살기 힘들어서 이혼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그거 다 그냥 징징거리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그냥 애초에 결혼 자체를, 연애 자체를, 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를 나의 솔직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아서야. 내 온전한 모든 것을 상대방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난 내 삶이 별로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삶이 별로라고 누가 말하는 건 싫어. 근데 나는 아무튼 내 삶이랑은 좀 다른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할래. 이게 안 맞는 거야.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싸움이 되지. 이게 참.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하는 게, 왜냐면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어찌됐건 또 다른 인생의 하나의 하드 모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1 10대, 스테이지 2 20대, 뭐 스테이지 3 30대, 특별 던전, 결혼 해가지고 특별 던전 공략하면 또 더 좋은 보상이 온다고 치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특별 던전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찌됐건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어려운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뭔가 더 그 특별한 던전에 적응할 수 있게 더 강인한 사람이 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어찌됐건 나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딱히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저 정도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결혼을 해. 그럼 한마디로 정말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한 게 돼버리거든. 특별 던전에 들어가려고 결혼을 한 게 돼버려. 그럼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가지. 다운님 그럼 뭐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도 본인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교류만 충분하다면 나는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 또 연애라는 거 진지해야 될 건 맞지만 결코 무거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무거워져선 안 돼. 왜냐면 사실 여러분, 결혼이 별겁니까? 남녀가 둘이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 것, 그렇게 같이 사는 것,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것, 그게 결혼이지 다른 게 결혼이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 별거 아닌 거를 별거처럼 생각하고, 그럼 본인이 그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별거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별거인 사람이 되는 건 싫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긴 싫으니까 괜찮은 사람을 찾아. 근데 괜찮은 사람을 찾아도 진실된 결혼은 안 돼. 그럼 결국에는 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왔는데, 굉장히 저급하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저급하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면은 그냥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도 되니까 그냥 만나요. 본인이랑 비슷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나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자신의 삶이랑 비슷한 삶이랑 결혼을 한다면 지옥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내 삶의 조건이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불행하겠지. 아니거든. 정말 팩트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이 더 지옥에서 살았어. 장담하는데 사실 지금 20, 30대 대다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살았던 청소년기 다 알잖아. 그것보다 자기 아들이 더 못 살 거라 생각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본인이 훨씬 더 못 살았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본인보다 훨씬 잘 살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컨디션에서 자라날 겁니다. 딴 거 다 떠나서 뭐 저는 또 나이가 그렇게 어린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당장의 생각만 해도 저는 그냥 시켜먹는다는 거 자체가 되게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니까? 근데 요즘에 어때요? 시켜먹는 행위를 뭐 생일 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에 친구 왔을 때나 시켜주고 그런 거 있어? 없잖아. 그냥 뭐 시켜 먹고 싶으면 시켜 먹잖아. 결론이 되게 꼰대처럼 나서 굉장히 미안한데 굉장히 미안한데요. 우리네 삶을 이 작은 병 안에 밀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모두가. 나는 지금 20, 30대들이 본인의 삶을 마치 그 벼룩처럼, 벼룩이 높이가 낮은 물병에 이렇게 벼룩을 넣어두면 거기까지밖에 못 뛰잖아요. 근데 사실 걔는 그보다 더 위에도 갈 수 있거든. 삶을 너무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배달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저는 어렸을 때 배달 음식이라는 거를 시킨다는 거는 좀 어떤 일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진짜 대놓고 진짜 뭐 엄마 아빠가 못 시키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어. 왜냐면 충분히 사치스러웠거든.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매번 말하지만 지금은 너무 사람들 살기 좋아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나 어렸을 때 생각한 것 중에 한 번은 그런 적 있거든. 한 번은 형이 되게 미운 적이 있었어요. 형이 되게 미웠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엄마가 형이 친구를 데려오면 형 친구를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니까 보통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랬을 거니까 그럼 보통 초중딩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치킨, 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피자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피자를 시켜줬는데 우리 집은 피자 같은 경우 피자헛에서 제일 싼 야채 피자만 먹었었어요. 근데 형 친구가 이렇게 오면은 제일 싼 거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좀 다른 프리미엄 피자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엄마가 형이랑 형 친구만 먹으면 안 되잖아. 나도 먹어야 되잖아. 나는 안 먹으면은 엄마가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내 피자까지 시켜주거든? 그럼 미디움 2판이 돼요. 미디움 피자, 그때 당시 레귤러 사이즈 피자 2판을 시키게 돼. 그러면 나는 그때 내심 형이 미웠던 게 형이 친구 안 데려왔으면 우리 가족끼리 피자 한 판 해가지고 엄마랑 셋이서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건데 친구 데려와가지고 피자 2판 시키고 아깝다.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이 그냥 지금 상태에서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그런 시절을 살았고 그런 시절을 산 나조차도 충분히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실패한 사람이냐?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야.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보다 괜찮으면 괜찮았지. 그러니까 늘 보면은 그냥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초등학교 한 6학년 이쯤 되면 다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그냥 다 해요. 다 합니다. 지금은 엄마랑 사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사이 안 좋지 않아요. 멀어지셨어요. 왜 그렇게 멀어지셨어요? 왜 그렇게 멀어졌냐? 거리적으로 멀어졌는데 거리적으로 멀어졌고 내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이가 안 좋다고는 생각한 적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사고 같은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냥 사고 같은 거라서 그냥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뭐 탓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사고를 당했으니 뭐 쉬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다가 차에 치였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겠지. 끝이야. 뭐 나를 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쳤냐, 왜 속도 안 지켰냐 이런 소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딱 그 정도의 그런 관계지.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러닝을 뛰면서 힘들 때는 예쁜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행복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삶, 내가 더 열심히 지금의 고통을 넘어서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뛰면서 생각이 든 게 얼른 헬스장을 무리 없이 갈 정도로 성공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헬스장을 무리 없이 갈 정도로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단지 내에 코스만으로도 충분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되게 산책하기 좋거든요. 러닝하기 좋거든. 막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 막 하이 이러면서 막 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인사하잖아. 그런 것처럼 얼른 지금의 삶도 너무 좋지만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을 해야겠다. 근데 꼭 예뻐야 해요 부인이? 평범녀는 안 되나요? 전 한 번도 평범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남자라는 생명체는 그렇습니다. 예쁘다고 생각 안 하면 연애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늘 알아야 되는 게 예쁘다의 기준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쁘면 예쁜 여자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세상 어느 남자도 연애를 시작할 때 그래 뭐 이 정도 비주얼이면 못생긴 건 아니니까 마음은 좋으니까 만나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남자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남자라는 생명체는 자기 눈에 예쁘지 않으면 이성적인 감정, 인조로 주입해도 인위적으로 주입해도 사라지는 생명체예요. 물론 뭐 외모적으로는 호감이 생겨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안 맞아서 헤어질 수는 있겠지만 외모적으로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된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자들이 뽀뽀할 정도의 외모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어찌 보면 딱 그 정도인가 남자들도 그런 거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뽀뽀할 정도의 외모는 돼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2부 롤플 녹음을 해야 돼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푸른밤다운 엔딩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별의별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버려서 좀 오해가 되는데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 제 생각은 늘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좋지 않았어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익순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쉬는 날, 공부하는 날 쉴 생각해. 그죠?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그래. 놀 때 공부 생각에 못 놀고 공부할 때 노을 생각해. 그러지 마. 내일은 쉬어. 우리 익순이가 쉬라고 했으니까. 내가 엄마가 쉬라고 하면 안 쉬거든요. 아빠가 쉬라고 하면 안 쉬거든요. 형이 쉬라고 하면 안 쉬거든요. 하지만 익순이가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지. 고마워 익순아. 사랑해. 아휴,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하루 푹 2시간 동안 푹 잘 쉬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작 지원 익순이, 오늘의 타프원도 익순이입니다. 익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익순이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익순아, 먹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 자, 익순아.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익순이는 엔딩곡 신청할 거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알아서 엔딩합니다.